시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 오늘 처음으로 그 배수를 들어갈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용이고요. 너네가 이때 공통수학 1하고 2를 어찌됐든 다 몇 바퀴씩은 돌았다는 전제 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라 조금 이제 좀 힘들 수 있어. 일단 그래. 신기술. 여러분. 사실 신기술은 아니야. 이거 이제 재작년부터 썼거든. 니네 항상 요거의 존재는 알고 있었잖아. 이게 뭐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리고 저거 니네 몇 명 니네들 중에서 이제 내가 설명에 무슨 공부법 해갖고 뭐 했었을 때 빔 띄워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으로 했는데 문제가 우리 수학 공통수학 1 나갈 때 쓰는 교재 유형 반복 R 그거 있잖아. 그게 PDF 파일이 없어. 그래갖고 이걸 못 썼던 것뿐이야. 그래서 수업을 오늘 못했는데 비랑 플러스형은 PDF가 있어서 이제 이걸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장점은 이제 내가 문제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좀 편하더라고. 그렇고 일단 목차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목차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첫 번째 1단원, 2단원, 3단원. 1단원은 지수로 구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수, 두 번째 로그, 그리고 세 번째 지수 함수, 네 번째가 로그 함수. 이렇게 들어가. 너 지수가 뭔지, 로그가 뭔지 책 하나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배울 건데 내가 항상 너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 함수는 우리가 왜 배우는 거라 그랬어? 함수는 내가 왜 배운다 그랬어? 그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라고 했죠. 그럼 내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웠어. 그럼 또 뭘 배울까?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함수를 배웠어. 뭘 배워?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이걸 배울 거야.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 니네 삼각 B는 들어봤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거의 정확한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배울 거고. 니네가 알고 있던 그 직각삼각형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니네가 알고 있는 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이거분의 이거가 코사인이고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이고 이거분의 이거가 탄젠트다 뭐 이렇게 해서 니네 외웠었잖아.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아니라고. 새롭게 배울 거야. 알겠어?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전부 다 약간 그 찍먹용 삼각함수였다. 삼각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울 거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배웠다면 결국 또 뭘 하겠어? 삼각함수를 배웠어. 함수를 왜 배우는 거라고? 삼각 방구를 풀 거야. 이거를 풀 거고요. 네 번째로 삼각함수의 활용.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수열을 배울 거야. 수열. 그래서 첫 번째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수열. 그리고 세 번째로 수열의 합 시그마. 시그마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니? 본 적은 있어? 무슨 뜻인지도 알아? 뭐 그런 것들을 배울 거야. 시그마.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냐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공식들이 왜 이렇게 졸라게 많겠지?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무시무시하잖아. 얘네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지?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가 된다는 소리는 어떤 뜻일까?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수원은 아니 수원이 아니지. 대수는 대수. 이게 원래 수원 수투였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공수원 공수투로 갑자기 고1 과정이 넘어가고 얘네 이름이 대수랑 미적분으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입에 안 붙어 사실. 계속 그냥 수원 수투, 수원 수투, 수원 수투 이렇게 하다가 대수 미적분 하려니까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 1단원, 2단원, 3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 어딜까요? 2단원이 5. 확실히 알고 2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야. 삼각함수 문제에서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놈이 누구일까? 어쨌든 함수 들어가니까 뭔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수열이 그 다음이야. 그 다음이 지수로그. 지수로그는 그나마 가장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숙련자들 한정이야. 얘는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 배울 때 약간 좀 빡세. 그러니까 좀 이런 느낌? 니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구구단을 처음으로 외웠어. 87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척수반사로 나오는 거잖아. 69?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는 6 곱하기 9는 내가 9단에서 6단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지수 로그 이 파트는 전부 다 계산이야. 니네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할지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숙련이 되면 이거는 그냥 진짜 구구단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니네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어 이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클리닝 문제도 오늘 한 50문제 정도 많이 했어. 예? 근데 이 50문제가 니네가 풀던 평소의 클리닝 5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약간 기탄 수학 50문제? 뭔 느낌인지 알겠어? 기탄 수학 아니면 뭐 싱크빅 뭐 눈높이 50문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계산 문제만 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로그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계산 그래프 그리는 것도 니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시간은 이론 설명만 존내 할 거야. 근데 이 첫 시간 내용을 니네가 제대로 못 듣잖아? 그러면 뒤에가 많이 어려워져.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론 설명을 좀 자세히 열심히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자, 거듭제곱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야. 거듭제곱이 뭐야? 제곱, 세제곱, 네제곱. 그냥 거듭제곱이다. 오케이? 근데 이제 거듭제곱근. 여기서부터 니네가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수학은 약속의 과목이라고. 수학과 과학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과학은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그 학문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다. 예를 들어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얘네들 전부 다 어때? 그냥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수학은 어때요? 세상에 완벽한 정삼각형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쉽덕들이 그냥 약속해 놓은 거를 바탕으로 약간 게임을 펼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그 약속을 니네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A 얘네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A의 제곱근이 뭐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얘네 개념 잘 돼있네? 잘 썼네? 그러면 A의 제곱근이 X다 라고 한다면 그 X는 뭐야? X제곱 이퀄 A의 해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럼 근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 2개는 뭔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뜨는 거 맞죠? 제곱근 A는 뭐야? 제곱근을 0으로 말하면 뭐죠? 루트. 그래서 그냥 루트 A다. 이렇게 봐주시면 괜찮지? 그래서 A의 제곱근은 뿔바가 붙는데 제곱근 A는 그냥 루트 A다. 이렇게 니네가 배웠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다. 어떻게? n제곱근. 오케이? 얘도
n제곱근으로 한번 내가 확장을 해볼게.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a의 n제곱근, 니네가 얘기하는 그냥 a의 제곱근이 있지. 그건 원래 a의 2제곱근이야. 근데 니네가 2제곱근을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2제곱근은 그냥 제곱근 이렇게 놓는 느낌이랍니다. 그럼 n제곱근은 뭘까? x의 n승이 a 이걸 만족시키는 x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잘 들어. 일단 여기서는 배경 지식이 하나 필요해. 오케이? 자, 왜 수업을 안 듣는 거지? 정우야? 왜 수업을 안 듣는 거지? 나를 보라고, 나를. 봐봐. 일단 요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니네 y는 x가 어떻게 생긴지 알지? y는 x 제곱이 어떻게 생긴지 알지? 근데 y는 x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y는 x 4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러 가보자. 오케이? 봐봐. y는 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너네도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x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 얘네는 이렇게 생겼어. y는 x 세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니네 원래 함수를 처음 배워. 그럼 어떤 짓거리를 해? 1을 넣어볼까요? 2를 넣어볼까요? 3을 넣어볼까요? 부드럽게 연결해볼까요? 이 짓거리들 하잖아, 맞지? 그 짓거리로 해서 내가 연결을 해보면 그림이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 오케이? 얘는 그냥 이렇게 툭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이런 느낌. 오케이? x의 4제곱은 어떻게 생겼을까? x의 4제곱. 이것도 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어찌됐든 봐봐.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든 음수가 들어가든 얘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가 되지. 그러면 얘는 일단 y축 대칭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근데 얘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야. 오케이? 물론 여기에 뒤에 뭐 몇 x 세제곱 몇 x 제곱 이게 들어가면은 막 이지랄 나거든. 이렇게 되는데 y는 x 4제곱만 보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얘네 그래프들의 좀 중요한 차이점을 한번 보면은 얘네는 1승이고 얘네는 3승이야. 얘는 2승이고 얘는 4승이야.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음수의 값을 가질 수 있지.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의 값밖에 못 갖지 않니?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그래프는 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니네 그래도 공통수학 2는 했을 테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웠지. 원점 대칭이 뭐야? x축 대칭을 하고 난 다음에 y축 대칭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원점 대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 맞지? 원점 대칭은 얘를 x축 대칭해서 자 이거 니네 비춰? 비추는 거 맞아? 머릿속으로 그러면 얘를 일로 대칭을 해. 그치? 그 다음에 한 번 더 대칭이 들어가면 이거 그대로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점 대칭이야. 그리고 원점 대칭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얘 지금 어때? 여기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가 위로 올라가 있어. 맞지? 얘를 180도 돌려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 어찌됐든 얘네는 원점 대칭이라. 근데 얘네는 어떻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지. 요거를 유식한 말로 기함수, 우함수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네를 왜 설명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찾을 거는 요 방정식의 해야. 자,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얘기를 하는 방정식의 해는 함수의 교점과 똑같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맞지? 그러면 내가 이 함수를 두 가지로 찢어볼 거예요.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로 찢어볼 거야. 그러면 y는 x의 n승은 내가 여기다 그려놨지. y는 a, 이건 무슨 함수죠? 상수함수잖아. 어떻게 생겨먹었어?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내가 a를 한번 여기다 투영시켜 볼게. 잘 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얘의 근은 몇 개죠? 1개죠. 만약에 a가 정확히 0이라면 얘는 몇 개야? 1개가 되는 거지. y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더라도 1개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얘도 그렇지 않니?
우리가 이거를 유식한 말로 얘네가 y의 값 하나당 x의 값이 하나만 대응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무슨 대응이라고 불러? 1대1 대응. 얘네 두 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a의 값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이랑 좀 다르지. 무슨 말이냐면 원래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무조건 뿔마로 나왔어야 했어. 그건 왜 그랬던 거야? 2차 함수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항상 제곱근이라는 거는 2차. 얘는만 바라봤던 거. 2차는 왜 그래요? 내가 y에다가 a를 집어넣어. 그럼 얘는 몇 개가 떠? 2개가 떠. 게다가 얘네는 y축 대칭이라고 하니까 얘와 얘는 부호만 서로 반대겠죠. 이해가 돼? 만약에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한 개가 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배웠던 게 사실 이거잖아. A의 n제곱근이 정의가 A의 제곱근이 정의가 되려면 A는 무조건 양수여야 된다. 근데 0이면은 0 하나만 된다. 뭐 이런 거는 배웠잖아요. 맞지? 그게 A의 X의 4제곱에서도 똑같이 통하는 거야. 얘도 몇 개야? 2개야. 얘는 1개야. 얘는 빵개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A의 n제곱근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A는 뭐가 중요한 거야? 부호가 중요한 거야.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네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뭐가 중요한 거야? n은 뭐가 중요하겠어? 홀짝성이 중요한 거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A의 n제곱근을 일반적인 숫자로 확장을 하려면 A는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고요. n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하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홀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n이 홀수면요, 얘는 x는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잘 들어. 원래 우리가 n이 그냥 2였어. 그럼 루트를 어떻게 표현했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지? 우리 이제 새로운 표현을 배울 거야. a의 n제곱근 x는 결국 여기에다가 n이 홀수면 무조건 얘는 하나만 뜨지.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n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n제곱 하면은 a가 됩니다 라는 뜻이야. 이건 약속이야. 이해가 되셨어? 괜찮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n이 짝수일 때야. n이 짝수일 때는 뭐가 문제가 생겨? 개수가 달라지죠. 뭐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서 a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0일 수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러면 n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 얘는 x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a가 0보다 크면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0이지 뭐. a가 0보다 작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됐죠?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표현을 배운 거야. 얘를 지금 어떻게 놓을 거냐면 n제곱근 a다. 얘는 무슨 뜻이라고? 얘를 n제곱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니네 원래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걸 원래 니네는 좀 경계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래는 허수다라고 부르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제는 만약에 n제곱근 a에서 여기 있는 놈이 홀수가 돼. 그러면 요 숫자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가 된다는 소리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까지 따라와. 이해가 돼? 괜찮아? 오케이? 이 표정이 안 좋아.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지. 여기 y는 x 세제곱이야. 여기 y는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근이 있지? 실근이지. 그럼 실수라는 거야. 네가 지금 머릿속에서 인지 부조화가 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세제곱해서 씨발 마이너스 2가 되는 그 숫자가 그래서 뭔데? 이거잖아. 그지? 그럼 너 처음에 중학교 때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루트 2를 배웠어. 이 숫자는 뭐라고 배웠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래. 어떻게 씨발 제곱해서 2가? 이거야.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 아니 x 제곱이 2일 수가 있다고? x 제곱이 4인 건 가능하지. x가 2면 되는 거니까. 근데 x가 x 제곱이 2가 되는데 그거를 그냥 루트 2라고 약속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이 표현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그냥 세제곱근 마이너스 2 그런 숫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원반이 다들 이해됐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요거 이해된 거 맞지? 괜찮지?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의 n제곱근 얘를 x라고 놓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x라는 놈은 두 가지 경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n이 일단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 이렇게 나뉘어진다. 오케이? 자, 그럼 니네가 x에 대한 지금 그 얘네 개수를 볼 때 지금 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프의 모양이야. y는 x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y는 x제곱 이렇게 생겼어. x제곱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약간 좀 수치스럽지? 광대. 그니까 광대가 된 x. 자, 이제 내 눈을 똑바로 봐. 자, 웃으면 죽여버릴 거야. y는 x, 오, y는 x. 야, 네가 나와서 해봐. 네가 나와서 해. y는 x, y는 x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 제곱 어떻게 생각했어? 다섯 제곱, 여섯 제곱. 그 모양을 니네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봐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x가 무조건 몇 개가 떠? 한 개가 뜬다. 오케이? 근데 그 값은 몇이라고? n제곱근 a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오케이? 근데 n이 짝수면은 이제 얘네는 몇 가지로 나뉘는 거야? 세 가지로 나뉜다. 어떻게?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얘는 x가 몇 개가 뜨죠? 두 개가 뜬다고. 얘는 몇 개가 뜬다고? 한 개가 뜬다. 얘는 몇 개가 뜬다고? 한 개가 뜬다. 그러면 그때 얘의 x의 값은 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다. 얘는 x가 그냥 빵이다. 얘는 x가 없다. 잘 봐줍니다. 됐죠? 오케이? 근데 이 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야. 왜 그러겠어? 잘 들어봐. 예를 들어 볼게. 내가 1의 세제곱근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봐. 그러면 얘를 구하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어떤 숫자 x가 있을 때, 어떤 숫자 x가 있을 때 걔를, 이거 정의가 뭐라 그랬어? a의 n제곱근이 x다. 이거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의 해, 이건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맞지?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뭐야? x는 무조건 한 개라고. 근데 실제로 얘의 해는 니네도 알다시피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거 몇 번 오메가야? 1번 오메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x가 1이 될 수도 있지만 x가 뭐가 될 수도 있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무슨 근이죠? 실근이고요. 얘는 허근이고.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a의 n제곱근 x는 실수인 것들만 전부 다 모아놓은 거야. 이해가 되죠? 오케이? 예를 들어 짝수인 경우도 한번 볼게. 16의 4제곱. 이것도 한번 보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원래 몇 개가 나와야 돼? 양수고 짝수니까 2개가 나와야 돼. 근데 실제로 x 4제곱 이퀄 16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4에 x 제곱 플러스 4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면 얘 해는
2 또는 마이너스이니까 뿔마 2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요 뿔마 2i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근이 두 개인 거지 허근 두 개도 같이 무조건 끼어나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잘 들어. a의 n제곱근 x. 근데 x는 실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얘의 근은 몇 개? x가 될 수 있는 놈은 총 몇 개야? 실근하고 다 합치면 n개가 되는 거야. 우리 그거 알고 있잖아.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고? 3개고.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고. 그러면 얘도 x의 n승으로 표현이 된다면 얘의 근은 무조건 n개가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것들이 개수가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더러운 내신 문제 같은 거 있지? 그럴 때 니네가 문제에서 1의 세제곱근을 구하세요 하면 뭐야 씨발 1이잖아 만 하면 틀리는 거야. 1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지? 오케이. 왜 늦었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약을 먹었어? 약을 너가 만들어서 먹었니? 약이 막 한 3리터 되니? 올라가자. 아 중요한 얘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문제 풀러 그럼. 큰일 났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영상 봐야 돼. 그치 영상 봐야 어떻게 하냐 30분 전 영상을 지금 이제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대충 문제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 알겠지? 자 지금 약간 어쨌든 총 정리를 씨발 총 정리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이미 씨발 이게 두 번째 정리야 이게. 한 번 더 정리하는 거. 다시 원래 a의 제곱근을 알고 있어. 존나 빠르게 해볼게. 우리는 원래 a의 제곱근을 알고 있어, 그렇지? 너 그거 뭔지 알지? 근데 이걸 우리는 확장을 할 거라고. a의 n 제곱근이야. 근데 얘 정의는 뭐냐면 x의 n승이 a가 되는 x. 이게 이제 a의 n 제곱근의 정의야. 괜찮겠어? 오케이? 근데 씨발 함수 그래프도 뽀그려야 돼. 아니야 그냥 씨발 외워. 봐봐. n이 홀수야. n이 홀수면은 어떻게 되냐면 x가 무조건 한 개만 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x 이퀄 이거 조그만한 n a 이렇게 쓸 거야. 이걸 뭐라고 읽을 거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읽을 거야. 그래서 하나 끝에 오케이? 오케이. 근데 n이 짝수면은 총 세 가지로 나뉘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a가 0보다 크면은 x가 두 개가 떠. 끝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n이 만약에 2야 그럼 네가 알고 있는 a의 제곱근 그거 뭐야? 뿔마로 나오잖아. 그걸 생각하시면 돼. a가 0이야 그러면 0밖에 안 되는 거고 a가 음수야. 이 음수의 제곱근 있어 없어? 있죠. 허수. 실수인 것만 체크를 해보면 한 개라고. 납득됐어?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제곱 생각하시면 되고 홀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개다. 됐어? 대괄 소리 들어왔어? 그래도 넌 영상 봐야 돼. 알겠지? 넘어갑시다. 지우겠습니다. 괜찮나요? 예. 지울게요. 오케이.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태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되거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론 설명을 한 번에 같이 진행해야 니네 입장에서 문제풀이 난이도가 확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너네 턱걸이 할 수 있어? 철곡 턱걸이 할 수 있어? 한 개라도 할 수 있니? 괜찮아? 약간 지금 이 단원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좀 역순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 팔로 턱걸이 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존나 힘들잖아. 한 팔로 어떻게 턱걸이를 해? 나 한 개도 못해. 나 그래도 운동 꽤 했거든? 근데 한 팔 턱걸이는 아직도 못해요. 근데 한 팔 턱걸이 알려준 다음에 문제 존나 풀린 다음에 갑자기 자, 여러분들의 팔은 두 개죠? 지금까지 배웠던 한 팔 턱걸이를 활용해서 두 팔을 써봅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두 팔 턱걸이를 먼저 배우는 게 사실 맞잖아. 그러니까 두 팔 턱걸이를 지금 알려줄게. 알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지수의 확장입니다.
뭐야? 자, 니네가 알고 있는 지수 x의 제곱, x의 세제곱, x의 네제곱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수야? 자연수야, 맞지?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을 할 거냐면요, 정수로 확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유리수로 확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실수로 확장을 할 겁니다. 납득되죠? 오케이. 이거를 쭉 한번 확장을 해볼게. 일단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과제, 니네는 지수 법칙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는 괜찮니? 막 이런 거 있잖아. x 제곱을 세제곱한 다음에 얘를 또 4제곱하면 얘가 뭐가 되죠? x의 24승 되는 거고, 하지만 x의 제곱과 x의 세제곱을 곱하면 얘는 뭐가 된다? x의 5승이 된다. 뭐 이런 건 니네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6승 아니에요, 새끼야.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지수끼리는 곱하면 얘가 더하기가 된다고. 이건 짚고 넘어가길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수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뭐가 있어? 0이 있고요. 음의 정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걔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게 처음에 등장하는 건 어떻게 등장을 하는 거냐면 지수 법칙 중에서 나눗셈 이 내용을 볼 거야. x 세제곱 나누기 x 제곱은 뭐지? x의 3 빼기 2니까 x의 1승이다. 니네 이렇게 계산하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세제곱 얘는 어떻게 될까? 원래는 1이 맞잖아. 근데 얘도 그냥 지수 법칙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되면 x의 몇 승이 돼? 0승이 된다. 그럼 얘는 무조건 1이 된다. x가 3이든 4든 5든 상관없이 4의 0승은 몇이고 1이고 5의 0승은 1이고 뭐 6의 0승도 다 1이 된다. 이건 니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내가 이거는 저번에 그 공동사 원 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해. 약수의 개수 설명을 할 때. 맞죠? 근데 그러면 음수는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한 번 더 뇌절을 할게. x의 세제곱에서 x의 4제곱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어떻게 되니? x의 3 빼기 4가 되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지. 근데 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뭐가 돼? x분의 1이 되겠지. x의 세제곱 나누기 x의 5제곱은 x의 3 빼기 5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그게 x 제곱분의 1이 된다. 어떤 규칙인지 찾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정수로 확장을 한다면 나는 요거를 볼 수 있어. x의 0승은 무조건 뭐가 되고? 1이 되고. 괜찮아? 그리고 난 다음 x의 마이너스 n승은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다? x의 n승분의 1이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결국 여기는 분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역수의 의미를 가진다. 마이너스.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야. 2의 마이너스 3승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하면 이게 음수 아니야?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뭐다? 얘는 2의 3승분의 1이니까 뭐다? 8분의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괜찮지? 이건 니네도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 맞지? 이제 유리수로 확장을 할게요. 근데 유리수로 확장하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할 거야. 우리 잘 들어봐. 원래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2의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니네 여기 있는 지수 아래에 음수가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유리수부터는요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리냐면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오케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려면 유리수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 2의 3분의 1 이런 놈들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케이, 얘는 세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2에 1승이 들어가지. 니네 이거 지수 법칙은 다 아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사실 뭐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거. 12기가 열린다고요? 필요 없는데? 어떻게 보이고? 없었나? 이거 뭐냐면 고3 수업 설명할 때 실수배 설명한다고.
뭐야 이거 왜 화면이 안 나와? 뭐야? 오야 큰일 났다. 고장났는데? 뭐야? 아이패드가 카리나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왜 그린 거냐면 실습에 설명하는 거. 아이씨. 아 그런 게 있었어 임마. 내가 뭐 카리나도 하면서 내가 막 아이패드로 막 구경하고 이랬던 게 아니야. 수업할 때 썼던 거야. 알겠지? 물론 제가 카리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지만 막 카리나 왜 이러지 않아. 알겠지? 이해해 드릴게요라는 약간 저희한 거야. 다 이해해 주는 거야? 고마워. 말고 진짜 아닌데. 봐봐. 그럼 얘도 이게 무슨 뜻이야? 2n 3분의 1승, 2n 3분의 1승, 2n 3분의 1승 해서 얘가 2의 1승이 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맞지? 그럼 얘가 대체 무슨 뜻이겠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걸 내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지? 세제곱근 2라고 설명을 했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x의 n분의 1승은 뭘 의미한다? n제곱근 x다. 이렇게 의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빌드업인 거야 사실. 아까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배웠던 이유, 요 지수의 확장에서 유리수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게 두 팔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이렇게 니네가 바꿔준다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오케이? 그럼 요것도 한번 더 확장을 해보죠. x의 n분의 m승.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n제곱근을 일단 그대로 들어가는데 얘 x의 m승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x의 m승의 n분의 1승이라고 받아들이면 저게 저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수의 분모가 들어가면 얘는 제곱근, n제곱근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괜찮지? 이거 물어보자. 2의 3분의 2승 곱하기 2의 3분의 4승 얘가 이렇게 나왔어. 얘는 몇이야? 2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된다. 어렵니? 어렵지 않죠? 두 개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두 팔턱거리인데 니네가 배웠던 한 팔턱거리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 아니 16이죠. 그럼 이거 니네 어떻게 알아? 4 곱하기 16은 64인데 대체 64는 뭐를 세제곱해야 64가 되는 걸까? 막 이 지랄 해야 되는 거. 힘들잖아. 그거 할 바에 그냥 이렇게 보자. 이게 더 쉬운 거 맞지? 괜찮아? 이해돼?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 유리수로 확장할 때는 어떤 짓거리를 해야 된다? 밑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 맞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볼게요. 자, 잘 들어봐. 봐봐. 칠판 봐봐. 마이너스 5라는 숫자가 있어.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정해?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요 놈을 먼저 계산하면 얘가 뭐가 돼? 25의 2분의 1승 되는 거 맞지? 근데 2분의 1승 내가 뭐라 그랬어? 루트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이니? 마이너스 5가 5가 되고 이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음수는 안 되는 걸로 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밑이 0보다 큰 놈에 대해서만 유리수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지수 함수 그릴 때도 굉장히 유용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니까 반드시 알고 계세요. 됐죠? 그러면 실수로 확장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x의 루트 2승 얘는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에 대해서 한번 유추해 봅시다. 니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총동원해. x의 루트 2승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얘네가 전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정수는 x의 0승은 1이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역수다. 괜찮아? 유리수는 분모에 들어간 놈이 제곱근이다. 괜찮지? 얘는 루트 2.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고민을 하셔야 돼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딴 건 없습니다. 얘는 그냥 x 루트 2승이야. 그게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 2의 루트 2승, 얘는 2의 1.414 정도 되잖아. 얘는 대충 2의 1승보단 크고요, 2의 2승보단 작습니다. 대충 이런 의미 정도만 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지수에 실수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지수 법칙을 계속 쓸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얘 루트 2승은 뭐게? x 제곱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그냥 얘네를 지수 법칙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돼? x에 애들이 이거 안 낚이네. 괜찮니? 뭐 보통 이렇게 문제 내잖아? 그러면 이거랑 합차니까 x야. 뭐 대답하는 애들 굉장히 많던데 안 낚이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야. 오늘 할 이론은 이게 다고요. 이따가 문제 풀 것도 방금 내가 알려준 그 A의 n제곱 끝 내용, 그리고 지수의 확장, 요 내용이 진짜 전부 다야. 그것만 가지고 이따가 좀만 쉬었다가 문제를 다 풀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해되셨지? 오케이.